예,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을 오늘 조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고 매트랩으로 뭐 수요일까지 제가 숙제를 내긴 했는데 지난번에 숙제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했던 거는 안 내도 되고 그래서 매트랩으로 또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하고 숙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전달함수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모델을 우리가 쓰는 데는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x닷은 ax 플러스 bu 상태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전달함수는 이제 gs라고 표현하고 입력분의 출력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슨즈 룰을 이용해서 각각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s제곱 더하기 3s 99 출석 9976 예, 지금 들어온 학생은 여기 이제 9976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자, 3s 더하기 2, 그 다음에 2s 더하기 1. 자,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상태를 먼저 그림을 그리죠. 자, x1, 그 다음에 x2, 그래서 이제 이게 s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x2의 미분, 그래서 s분의 1. 그래서 상태가 지금 2차이기 때문에 상태를 적분 형태가 두 개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x2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 s 제곱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l 플러스 s분의 3 더하기 s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s분의 2 s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넌터칭 루프가 지금 여기에 보면 3이 있죠. 3.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2가 s제곱에 해당되는 부분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메이슨즈 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루프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루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y를 뽑아낸다. 자, 여기서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 자, s분의 1로 했을 때 여기까지 s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출력 y까지 곱하기 2, 그 다음 s 제곱을 통과했는 것은 1, 그래서 여기는 1.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는 각 상태 개수만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s분의 1 형태로 쓰면은 위에 이제 전달함수를 그대로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전달함수 가지고 이제 상태 방정식, 미분 방정식 형태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보면 여기가 지금 x2의 미분이죠. x2의 미분은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마이너스 3의 x2,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죠. 마이너스 2의 x1,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입력 u. 자, 여기에 해당되는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x2에 해당되는 부분은 x1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의 미분은 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S2 맞나? U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전달 함수를 자,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에 xs 그 다음에 2s 플러스 1에 xs.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자에 해당되는 게 ys고 여기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u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s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상태 방정식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x1의 미분은 x2죠. x2. 그래서 여기는 x2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 출력 y는 자 2x1 더하기 그 다음 x2 2x2죠. 2x2 그 다음에 x1.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달 함수에서부터 상태 방정식 그리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전부 이제 상호 변환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태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x의 s 그 다음에 초기 상태를 제로라고 두면 자 a의 xs 플러스 b us 해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마찬가지 역함수를 구해서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전달함수 시그널 플로우 3개를 우리가 전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으로 요거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매트랩이 준비된 학생은 같이 이제 따라 하면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랩을 이제 실행을 시켜놓고 실행시키면 이제 다음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숙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배워봤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여기 보면 시뮬링크라고 있습니다. 자, 시뮬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델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흰 바탕 화면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화면이 하나 뜨는 것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이제 실행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화면이 뜨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위에 보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화면이 지금 잘 보이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델이 지금 전달함수 다음과 있죠. 그래서 전달함수부터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자, continuous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 continuous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state space도 있고 transfer function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 전달함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안에 이제 내부 파라메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2s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 띄우고 1. 자, 분자의 개수. 자, 분모의 개수는 s제곱 1, 그 다음에 3,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거 좀 키우면 우리가 이와 같이 전달함수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력을 유닛 스텝 함수를 사용해서 응답을 보고 싶을 때는 소스에 들어가면 입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 소스에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스텝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텝을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가까이 되면 연결할 선이 되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 모양을 바꾸고 또 연결을 하면 입력 유닛 스텝이 이 전달함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을 볼 때는 싱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크에 보면 스코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업을 끌어다가 여기 가져오면
자, 십자 모양으로 여전히 이제 연결시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창이 보이고, 자,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닛 스텝 함수의 응답 특성 이와 같이 이 결과를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방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우리가 모델 중에 continuous 다시 들어가면 state spa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끌어오면 네모 박스가 생기고 더블 클릭을 하면 자, A, B, C, D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A 매트릭스가 자, 모델이 여기 보이죠? 자, 여기에 x1 닷은 x2. 자, 그래서 x1 닷은 x2 해서 자, 파라미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다음 행을 쓸 때는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x2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A 매트릭스는 저장이 됐습니다. 자, B 매트릭스는 위에 거는 0, 밑에 입력에 해당되는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괄호 0, 1 받고 트랜스포즈에는 이제 엔터 옆에 콜론을 찍으면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세로로 된. 자, 그 다음 C 매트릭스는 우리가 출력이니까 1, 2가 되겠죠. C 매트릭스는 1, 2. 그래서 상태 x1에서 x2에 해당되는 부분. 자, D는 U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D는 U와 관계된 부분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D는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초기 조건이 있으면 이 초기 조건을 만약 1,0이다 그러면 대괄호 1,0 해서 트랜스포즈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은 0인 상태로 하기 때문에 0이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모두 넣게 되면 위에 있는 똑같은 이제 시스템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자, 선 마찬가지 연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코프를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됩니다. 자, 놓으면 새로운 게 또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연결하면 상태 방정식의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스코프이고, 자, 더블 클릭하면 앞에서 있던 결과 서로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으로 우리가 써도 되고 전달 함수로 써도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유닛 스텝 함수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소스 있죠. 소스에 밑에 내려와 보시면 스텝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렸던 자, 두 개 적분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적분기가 두 개 있고 여기다 피드백에서 더해지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 continuous 들어갑니다. 자, continuous. 자, 그 다음에 S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개 더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개가 연결을 하겠죠. 여기는 선을 그냥 연결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x2의 닷이죠. x2의 닷. 여기가 x1이고 x2의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2의 미분에는 더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u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셈기는 매스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매스 오퍼레이션 들어가면 add가 있죠. add를 긁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더해야 되니까 자, 더하기를 더블 클릭해서 한 개를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입력 U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셈기가 해당되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x1 미분, 즉 x2의 미분. 자, x2의 미분은 여기 있는 부분이 피드백에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는 부분, 자, 바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부분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스 오퍼레이션에 보면 개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놓으면 지금 방향이 반대죠. 자, 반대일 때는 클릭을 해서 컨트롤 R을 누르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을 시키고,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더블 클릭하면 마이너스 3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트릭스면 여기다가 이제 행렬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스칼라기 때문에 요소별 곱하기로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컨트롤 누르고 한 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x1, 그 다음에 더셈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출력 부분,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개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더셈기, 자, add 해서 여기에 있는 출력을 1로 곱하고 개인,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대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개인 여기 선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제 2배 한 다음에 연결하면 이제 출력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출력을 다시 스코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세 번째 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거, 두 번째 게 이제 합쳐지면 되겠죠. 자,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달 함수, 그 다음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는 지난번에 우리가 메이슨 주루를 배운 것처럼 다음과 같이 루프, 그 다음에 패스가 이제 지금 두 개죠.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모델 세 가지 변환 관계에 대해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다음과 같이 RLC 회로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 또는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x1과 x2, x1이 있으면 x1 닷에 해당되는 적분 x분의 1이 있고, x2에 대해서 적분 이제 x2 미분이 있겠죠. 자, 두 개의 미분 방정식 쓰고 그 사이에 이제 x2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1분의 1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2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L분의 R이 곱해지고, 자, 그 다음에 해서 x2 닷, 그 다음에 x1 닷은 C분의 1의 U,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1 x2 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와 같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 메이슨즈 룰에서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전달 함수에서부터 구하는 방법. 자,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전달 함수가 나올 때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 S4승으로 나눠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A3, A2, A1, A0, 자, 이와 같이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S4승분의 1이 모두 들어가고 마지막에 B0가 곱해지는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x1 닷은 x2, x2 닷은 x3, x3 닷은 x4, x4 닷은 u 더하기 마이너스 3 x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x3, 마이너스 A1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0 x1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상태 방정식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 마찬가지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형태, 노멀, 제너럴한 폼하고 인풋 포워드 폼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포워드 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달 함수가 보면 이제 S3승 플러스 8S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차항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 2S 제곱 더하기 8S 더하기 6 해서 위에서 아래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 함수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은 익숙하면 이제 바로 이제 AB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이제 나오는가 매트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이 A 매트릭스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A 매트릭스는, 자, A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0, 0. 자, 이게 이제 A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B 매트릭스는, 자, 2, 8, 6. 트랜스포즈는 콤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로 되겠죠. 2, 8, 6. 그 다음 C 매트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C 매트릭스는 X1이 되니까 1, 0,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D가 있는데 D는 이제 우리가 입력과 관련이 없으니까 D는 0 이렇게 해주면 A, B, C, D 매트릭스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자, 시스템을 하고 정의를 할게요.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자, A, B, C, D 하면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이 위에서 정의된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 G를 한번 구해 볼게요. G는 TF입니다. TF에서 앞에 있는 시스템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시스템, 자,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했죠. 자, S3승 8, 그 다음 16, 6, 2, 8, 6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 시스템을 상태 공간 모델로 SS,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걸 시스템을 받아서 전달함수 TF 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같이 시리즈로 연결된 형태의 전달함수는 여기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패스가 두 개 있는 1차 미분 방정식. 그다음 여기는 이제 루프가 하나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개 있는 거. 자, 이와 같이 있는 부분들을 각각 상태 방정식으로 또는 전달함수 형태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쉽기로는 우리가 전달함수는 1차 부분 분수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인수 분해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의 루프가 가지는 패스, 그 다음 여기는 패스 하나, 마지막에 이제 개인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 여기는 루프가 마이너스 3이고 개인이 30. 자, 이와 같이 세 개가 각각 다른 패스를 가지는 것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전달함수 제일 쉬운 거는 다음과 같이 1차 함수의 분수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다이고널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 변환해서 xt를 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즉 si-a의 인버스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쉽게 이 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여기 이제 입력이 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복잡하니까 이제 이게 입력이 0이라고 두고, 자, 여기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자, x0가 있으면, 자,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 x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텐데, 자, x의 초기 조건이 있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예를 들면 10초로 하겠습니다. 10초 지난 다음에 이 xt가 얼마가 될 건가? 자, 이걸 이제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xt 값을 파이 t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x0에다가 얘 파이 t를 곱하면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자, 그래서 초기 조건에서부터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곱하면 이제 현재 xt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는 지금 벡터죠. 그래서 이제 얘는 x1 제로,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x2 제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파이 11, 12, 21, 22 해서 x1 s, x2 s.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파이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역변환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RLC 회로에 대해서 A, B, C, D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C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달함수 GS는 C 매트릭스 곱하기 SI-A의 인버스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이제 전달함수가 구해지죠. 그래서 A, B, C의 어떤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전달함수를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손으로 직접 푼 경우죠. 풀어서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델타에 해당되는 디터미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자, 전체 그림이죠. 자, 여기에 상태 x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x2가 있죠. 자, 그러면 x1 닷, 이건 x1의 미분, 여기는 x2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만약 x1의 초기 조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의 xs 빼기 x0, 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형태로 s로 나눠줘야지 이제 초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고 x2도 마찬가지 초기 조건에 의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초기 조건과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최종 출력은 U와 초기 조건에 의한 전부 합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각각 만약에 입력 U가 0일 때 경우를 요 그래프에 그린 겁니다. 입력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x0, x1 0, 그 다음에 x2 0가 되고, 여기는 앞에 파이라고 했죠. 파이11, 파이12, 파이21, 파이22. 자, 매트릭스 곱해서 현재 x1t, x2t, 자, 두 개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x1이 그 다음에 x1t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자, x1에 의해서 쭉 곱해지고, 그 다음 x2에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x1에서 가는 거는 여기 패스, x2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서 전달되죠. 그게 이제 파이11, 파이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자,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어떤 패스를 가더라도 루프는 지금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그래서 분모는 네 개 다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근데 여기 패스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패스는 non-touching 루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1을 구할 때는 non-touching 루프 3 S분의 1이 여기가 포함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이 12를 볼게요. 자, 파이 12는 1에서 이제 2로 가는 겁니다. 자, 1에서 2는 이제 1에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겠죠. 자, 분모는 마찬가지 똑같고, 자, S0, S분의 1이 있고, 여기도 S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S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 파이 12는 여기서 가는 거네요. 파이 12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파이 12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2에서부터 x1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x2에서 x1.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이 강의 자료에는 여기 S에 마이너스 2승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21. 1에서부터 2로 가는 거. 자, 여기는 패스가 S분의 1이죠. 자, S분의 1이 있습니다. non-touching 루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그 다음 파이 22에 해당되는 부분. 22는 요 패스 하나, 루프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11 각각 4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s를 구하고 얘의 역변환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 초기 조건이 1,1일 때 1 넣으면, 자, 이렇게 곱하면 요 두 개 더 하게 되겠죠. 요게 바로 x1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에 마이너스 2t. 자, 밑에 거는 이제 x2에 t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 해서 x1t와 x2t를 한꺼번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실제 컴퓨터로 매트랩에도 우리가 활용을 했지만, 컴퓨터는 1차 미분 방정식밖에 못 풉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게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다음과 같이 approximation 하고, 자, 그래서 현재 x와 u가 있을 때 다음 x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오일러 메소드로 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정확하게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이 미분 방정식을. 자, 요거는 2에 AT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푸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정확한 값은 시간이 0.2, 0.4 지났을 때 여기 이제 정확한 값인데, 샘플링 타임을 0.1초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요만큼 차이 나죠. 근데 이제 0.2초로 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샘플링 타임을 0.1초, 그 다음에 0.2초 두 배로 해서 하니까 이만큼 오차가 자꾸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일 오차가 적게 하는 오일러 메소드라기보다는 이제 룬지쿠타 다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룬지쿠타가 지금 매트랩에서는 요걸 써서 이게 뭐냐면 이제 ODE 45라 해서 지난 우리가 비선형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거 있었죠. 이게 바로 룬지쿠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가 좀 더 적게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값을 RLC 회로에서 저항을 100, 그다음 인덕티브를 이제 0.01, 캐패시티를 이제 0.001로 이제 좀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과 각 값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다음과 같은 그다음에 상태 공간 모델 앞에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썼습니다. 스텝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 전압이 이제 100V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에서 푼 게 OD 방법을 쓴 거고, 자, 룬지쿠타 방법을 해서 이 솔루션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sys, ss라고 두고, 자, 얘를 tf라고 두면 이제 a, b, c, d를 전달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달함수 보면 s제곱에 여기에 있는 항, 그 다음에 10의 5승, 10의 7승. 굉장히 개수가 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RLC 회로를 보게 되면 전달함수 값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s제곱 더하기 3s 쉽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는 이제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뮬링크로 전달함수에서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가지고 상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 전달함수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고, 자, 중간에 이제 상태 방정식은 상태란 게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에 x, s를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 출력, 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식이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자, s 제곱은 미분 2번, s는 미분 1번, 그 다음에 x.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상태 방정식, 여기에 있는 식이 자, x를 x1이라 두고 x 미분을 x2라 두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1의 미분은 x2, 자, 여기 있죠. x1의 미분은 x2가 되겠죠. 요 x1을 미분하면 x' 되고 x' x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요거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요 식을 넘기면 자, 앞에 있는 식으로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태 방정식 쉽게 얻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또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시그널 플로우로 나타낸 거죠. 먼저 x1을 정의를 하고, 자, 얘를 s분의 1하면 얘는 x1의 미분, 자, x1의 미분을 우리는 x2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x2의 자, 적분기를 거슬러 가면 x2의 미분. 그래서 x2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x2와 x1의 피드백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입력 u 세 개를 합해서, 자, 앞에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를 했지만 지금 마이너스로 바꿔도 됩니다. 이게 부호를.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상태들의 컴포넌트들의 결합으로 덧셈과 곱셈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전체가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입력이 가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실제적으로는 각 상태들이 바뀌죠. x1가. 그래서 x1이 변하고 x2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 그 결과의 상태 조합에 의해서 최종 출력 yt가 결정이 되는 게 이제 시스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CP 요거는 숙제를 냈죠. 요거는 낼 필요 없습니다. 낼 필요 없고. 자, 2장에 있는 3문제. 자,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5문제. 그렇게 해서 수요일 LMS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일까지죠. 내일 모레. 자, 뒷부분 또 있네요. 뒤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 힘을 주면 U가 이제 결국은 F입니다. 힘을 주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이 가속도 운동에서 저항하는 성분,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 그래서 얘는 이제 입력은 힘에서 출력은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고, 이때 이제 이 자동차의 전량을 대략 이제 1000kg 또는 이제 공기의 저항을 50N 세컨 퍼 미터. 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미분 방정식 풀면은 각각 3개의 모델이 되겠죠. 전달함수,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우리가 응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B 값을 정해놓고 다음과 같이 하면 전달함수, 상태 방정식, 시그널 플로우. 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인이 곱해져 있죠. 여기. 자,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를 지금 보면 스코프를 3개를 합쳤죠. 3개 합치면 그래프 3개가 한꺼번에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의 상태 공감 모델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끊기지 않고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끝나고 4장. 자, 4장은 이제 피드백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피드백 시스템. 자, 피드백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전장화에서는 전장화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앞에 이제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피드백이라 하는 거는 출력을 값을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센서를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죠. 내가 원하는. 그래서 센서 측정했는 부분하고 얘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기 입력으로 이렇게 해주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얼만큼 특성이 좋아지는지. 자, 매스메디컬 모델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했고,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의 특성,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납니다. 센시티비티라는 걸 따집니다. 얼마나 민감한가, 자, 모델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얼만큼 민감한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성능에 두 개 해당되는 부분이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응답은 크게 이렇게 됐을 때 일시적인 응답, 트랜전트 리스판스,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됐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그래서 응답의 두 가지 특성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뭐냐면 센시티비티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의 모델에 해당되는 문제. 자, 또 하나는 외부 디스터번스죠. 디스터번스. 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출력을 원하는데 원치 않은 외부의 간섭입니다. 간섭에 해당되는 부분. 자, 얘를 얼만큼 잘 소거를 할 수 있는가. 자, 시스템에 대한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내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트랜전트 리스판스, 스테이트 에러.
자, 네 가지를 살펴보면 4장은 모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 프로세스라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출력이 있으면 얘를 측정을 하죠. 메저먼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비교를 해서 그 에러만큼 지역이가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 오픈 루프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입력에서 출력 바로 이제 나오지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이와 같이 이제 피드백해서 레퍼런스와 비교해서 요 신호를 우리는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에러 신호. 에러 신호가 결국 0이 되면 R이 Y가 결국은 R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시스템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거는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신호. 자, 어디로 가야 된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4층을 가야 된다. 자, 이거는 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출력은 이제 여기 딱 추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센서를 이용해서 출력을 이제 측정을 하면, 측정을 한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하면 에러 신호가 나옵니다. 이 에러 신호를 가지고 제어기를, 제어 개인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을 얼마큼 잘 따라가게 만드는가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GS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어기 설계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자, 얘가 G0 S와 델타 G S,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불확실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센서로 측정할 때 노이즈 신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센서로 내가 거리라든지 뭘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노이즈 신호가 이렇게 NS가 더해진 형태로 이렇게 이제 포함돼서 나오게 되죠. 자, 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힘을 줬는데 반대 작용을 하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바퀴의 이제 슬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 자, 이런 게 이제 디스터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입력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형태. 자,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레퍼런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루프를 형성하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면 얘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에서부터 루프가 이렇게 한 개 형성됐죠. 자, 그리고 입력은 몇 개냐면 레퍼런스 하나, 그 다음 디스터번스, 그 다음 노이즈, 3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디스터번스는 내가 이렇게 가면 출력으로 안 실려 나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를 이렇게 보면 전달 함수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 노이즈도 이렇게 보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를 타서 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수식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러 신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Y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출력, 지금 에러를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에러는 레퍼런스에다가 Y를 뺀 겁니다. 그래서 자, 출력은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전달함수. 자, 분모는 루프죠. 루프고 분자는 볼까요? 자, 여기에 루프 GC, G, G, H, 그리고 패스는 GC, G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레퍼런스에 대한 입력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TD는 디스터번스입니다. 디스터번스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패스가 지나가죠. 루프는 똑같고 패스는 GS. 자, 분모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GS. 그 다음 노이즈에 해당되는 부분,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GCG,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러는 R에다가 요 식을 빼는 거죠. R 빼기 요 전체 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분모 통분을 하면 1 플러스 GC분의 G 하니까 분자가 1이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 G가 되고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요 놈을 우리는 루프 게인이라 하겠습니다. GCG를 LS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는 1 플러스 ls 분의 1. 그 다음에 요는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1 플러스 L분의 G. 그 다음에 노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은 1 플러스 L분의 L.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HS가 여기는 1이라고 가정했네요. 지금 HS는 원래 다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센서가 출력을 그대로 이제 측정할 수 있다 가정하고 1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예,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에러는 자 L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R과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노이즈 세 개에 대한 건데, 자 여기에 1 플러스 L을 이제 우리가 F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F분의 1은 자요 부분이 SS가 되죠. 센스 요거를 이제 센시티비티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S가 되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G가 곱해지겠죠. 센시티비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C라고 해서, 자 보면 S 더하기 C 하면 어떻게 될까요? S 더하기 C 1 플러스 L분의 1 플러스 L 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컴플리먼터리 센시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S 센시티비티 함수를 우리가 뭘로 했냐면 FS, 즉 1 플러스 L분의 1을 센시티비티 펑션이라고. 자 그러면 센시티비티 펑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에러를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에러는 자 레퍼런스에서부터 1 플러스 L분의 1 자 센시티비티 펑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하고, 컴플리먼트는 더하기 해서 1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S 더하기 C는 1이 된다 하고 우리가 에러 신호를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에러 신호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디스터번스의 영향도 있고 노이즈의 영향,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영향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복잡하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 자 디스터번스와 노이즈는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이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 있는 센서가 있는 HS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에러를 EA, 자 EA 곱하기 G 하면 Y가 되겠죠. EA 곱하기 G는 Y. 자 EA는 R 빼기 HY죠. R 빼기 HY. 그래서 Y는 레퍼런스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루프 펑션이 얻어집니다. 자 Y를 구했으니까 R에서 Y 해서 빼게 되면 HY 해서 이게 에러가 되겠죠. HY 이 식을 이제 그대로 넣으면 에러는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자 여기를 가만히 보면, 자 여기 이제 시스템은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건드릴 수 없다. 자 그렇게 되지만 H는 만약에 이제 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센서인데, 자 어쨌든 G 곱하기 H 이 전체가 값이 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만약에 이게 100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101분의 1이죠. 그러면 에러가 얘가 바뀌는 데서 굉장히 에러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프 펑션, 루프의 개인을 키우는 게 일반적으로 이 에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세스는 지금 환경에 대해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노후화도 되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 값을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프로세스에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 Y가 R로 따라가기에 방해하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이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템의 내부 파라메터에서 이 센시티비티를 줄이는 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변화, 외부 환경이라든지 노후화되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도 출력을 R에 이제 잘 따라가게끔, 그 변화가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 시스템에다 우리가 변화된 부분을 G 델타 G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Y 델타 Y는 델타 G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변한 부분에 대해서 출력. 자, 그래서 클로즈 루프의 식은 Y 그 다음에 델타 Y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여기가 최종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스템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델타 G에 의해서 여기 이제 Y도 나오는 거고 거기 내가 원하지 않은 Y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Y만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Y, Y는 뭐냐면 1 플러스 GH분의 G 이제 이게 Y였죠. 자, 그러면 여기다 요만큼 빼면 되겠죠. 이 식에다. 자, 빼면은 얘는 분자는 1 플러스 GH고 얘는 1 플러스 G의 델타 GH죠. 그래서 두 개 통분하게 되고 자, 그래서 G를 빼면 델타 G만 남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자, 변화된 부분이 원래 있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좀 그렇겠죠. 저항이 만약에 1kg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5% 변한다면 변화된 부분은 상당히 좀 작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보면 1 플러스 GH의 제곱이죠. 제곱분의 델타 G가 Y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이제 GH가 좀 대략적으로 큰 값을 준다 했죠. 큰 값인데 또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 특징은 뭐냐면 이 델타 G 시스템이 어떤 파라미터가 변하더라도 출력의 변화에 이만큼 센시티비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프가 피드백은 루프가 만들어지죠. 루프 때문에 생긴 항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H에 의해서 변화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F라는 전달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F는 K 플러스 A분의 K라고 하겠습니다. 자, K가 지금 10이고 A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가 0.091 이제 파라미터가 얘가 3배로 바뀌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변화는 이제 요만큼 크게 변하지 않다는 거죠. 파라미터가 많이 변하더라도. 자, 요게 이제 센시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센시티비티 개념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했습니다. 시스템의 센시티비티.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R에서부터 Y까지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센시티비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센시티비티는 자, 시스템은 이렇게 G가 있습니다. G고 그 다음에 유닛 피드백. 자, 여기 R이고 이제 Y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G가 지금 변할 때 얘가 이제 G에서 델타 G만큼 변합니다. 자, 그 변화에 대해서 전체 전달함수 자, R에서부터 Y까지 이 TS가 얼마만큼 바뀌는가가 센시티비티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전체 트랜스퍼 펑션의 변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얘를 가만히 보면 이제 T가 어떻게 되면 여기 보면 델타 G가 분모 있죠. 델타 G가 분모 있고 그다음 분자에 델타 T가 있죠. 그래서 T를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T는 자, 여기서 루프에서 1 플러스 GH 1 플러스 G분의 G 이게 이제 T가 되겠죠. 그래서 T가 얘를 G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거예요. 자,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T가 있죠. 나누기 T, 나누기 G가 있죠. 그럼 결국은 얘는 로그 T 나누기 로그 G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쓰는 것보다 센시티비티는 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T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T가 분모 있죠. 자, 그 다음에 G가 분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센시티비티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G분의 T. 자, 그래서 G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T가 주어졌을 때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분모, 분자, 미분해서 뒤에 페이지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G가 변할 때에 대한 겁니다. 오픈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피드백 없으면 센시티비티는 얘가 바뀌면 바뀌는 데 대해서 Y 출력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는 1인데 여기에 이제 클로즈 루프 T는 1 플러스 GH분의 G. 자, 그래서 T를 G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G에 대해서 편미분. 자, 그러면 얘는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1 플러스 GH분의 1이죠. 1 플러스 GH분의 1. 그 다음에 뭐죠? 그럼 얘 미분이죠. G 곱하기 1 플러스 GH의 마이너스 2승. 맞죠? 그 다음에 H. G에 대해서 안에 것도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H. 그래서 GH 제곱. 얘는 제곱이죠. 제곱분의 1 플러스 GH.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면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T죠. T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자에는 G 해주면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서로 상쇄가 되죠. 1 플러스 GH 하나 상쇄가 되고 그 다음 G 상쇄되고 그래서 1 플러스 GH분의 1. 자, 얘가 센시티비티 G의 변화에 대해서 전달함수 T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H가 크면은 센시티비티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 주어진 시스템의 센시티비티. 만약에 H가 1이 되면 1일 때는 1로 두고 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G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센시티비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센시티비티에 대한 걸 배우고 만약 H가 바뀌는가? 자, H가 바뀔 때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 되겠죠. T를 H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T분의 H를 곱합니다. 그래서 T는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출력을 얻을 수 있고 H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앞에 거는 없어지고 얘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T분의 H 해서 다음같이 센시티비티 펑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는 앞에서 뭐라 했냐면 센서입니다.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센서가 만약에 바뀐다. 센서 값이 바뀌면 분자에도 H가 있고 분모에도 H가 있죠. 이런 거의 이제 값이 작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H.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 아웃풋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OPM프를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입력이 있고 개인 K에서 출력이 있습니다. 얘는 전형적으로 오픈 루프가 되겠죠. 오픈 루프가 되고 V는 개인 마이너스 KA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전달함수는 마이너스 KA이고 그래서 T가 있으니까 얘가 KA가 바뀔 때 KA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죠. 편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전달함수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센시티비티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센시티비티가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회로에서 이제 우리가 피드백 하는 경우죠. 출력 전압 V0를 R1과 R2를 이용해서 전압을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 전압에 가해 준 겁니다. 더하기. 자, 그리고 얘 이제 개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OPM프를 해서 이제 피드백 해주는 회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요게 출력 전압을 따가지고 R 플러스 R1 더하기 R2 분의 R1입니까? R2죠. R2에 해당되는 만큼 개인이 결정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에 R2만큼 개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전달함수는 루프 1 플러스 KA 베타 분의 마이너스 KA. 자, 얘를 우리가 센시티비티 뭐에 대해서 하느냐. KA가 바뀌는 것에 앞에서 마찬가지. 자, K에 대해서 변화 T분의 KA 해주면 자,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얻어지고. 자,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KA가 바뀌더라도 베타만큼 얘가 만약에 베타가 100배다. 자, 100배라고 하면 그만큼 센시티비티가 낮아지게 되겠죠. 오픈 루프에서는 앞에서는 1입니다. 즉각 영향을 주지만
자, 개인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센시티비티가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요일부터 해서 이 시기 약간 복잡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은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좀 빠르나요? 천천히 할까요? 자, 출석 체크 안 된 학생이 있습니까? 김윤창 없나요? 있으면 채팅창에 해주세요. 자, 박보근, 예, 이태형,